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컴퓨터와 역사, 양자 컴퓨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해 왔고 양자 컴퓨터는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곧 상용화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용화 되면은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단 몇 개가 바뀐다. 그거하고 A하고 합치면 폭발력 있을 것이다. 뭐 양자 컴퓨터로 뭐 주식 다 개뻥이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상한 소식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는 큰 기업이나 국가에서 쓰는 거라고 일기예보 상무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3.1혁명 107주년 인문학 강의입니다. 이제 107주년이 됐어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한 지 지금 벌써 그러면 7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를 언제 했냐면요. 일단 예배 후 식사 전 2부 순서를 저희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3월 4일 날 3.1혁명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가 드렸고요. 이때 총회에서 자료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1 운동과 기독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독이라고 그러죠. 제가 봐도 개독 많아요. 이제는 일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건 일부지인데 이제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같아요. 이상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3.1 운동은요, 우리 기독교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땐 그랬다고요. 그런 걸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맞춰보세요. 우리 역대 인문학 강의, 이게 보세요. 3.1혁명 102주년. 퀄리티가 확 달라졌죠. 우리 한소리가 한 겁니다. 102주년 때. 야, 멋있어요. 이제 조금 전문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104주년. 안중근 의사 나오고 윤봉길 의사, 유관순 의사 나오고, 와, 좋아요. 아주 104주년 2년마다 하나씩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105주년. 이제부터 혜성이 손길이 좀 들어갔어요. 105주년 여기서부터. 그리고 106주년 윤석열차 나오고 비태혁명 나오고 태극기 만세 나오고 또 근데 이때 혜성이가 뭔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106주년은 또 이걸로 해주세요.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특이하게 1년에 2번째 바꾼 인문학 강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 역사를 바꾸다 투표하기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인문학 강의는요 총 273회 했어요. 지금까지 무척 많이 했죠. 저도 힘들었고, 근데 여기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박수 치지 마시고 현금으로 해결하세요. 자, 273회를 했고요. 주제는 역사, 헌법, 민주주의, 과학, 사회, 철학 등등 제가 꼴리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거,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되게 많은 성도님들 이거 왜 그래요?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했었고요. 자, 최고 조회수. 자, 뭘까요? 우리 인문학과 중에 제일 조회수 많은 거. 맞아요. 한강 작가 노벨상. 이게 약 3,400회. 그리고 2등이 깡패 이스라엘 멍청한 리더, 그리고 우리. 저 예언자인가 봐요. 돗자리 깔까 봐요. 그렇죠? 깡패 이스라엘 맞잖아요, 지금. 이걸 근데 24년 재작년에 했어요. 이스라엘 깡패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우리 교회 소개하는 문학 강의. 그리고 역사를 지우려는 자들 해서 지금 제가 싫어하는 그 당 일당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했었습니다. 그럼 자, 5위 맞춰보세요. 5위. 아니 인문학 강의 중에서. 계엄 5위. 5위가 조선족 혐오입니다. 조선족 혐오. 제가 이거 한 3번 했어요. 여러분, 조선족 혐오, 중국 혐오는 일본의 댓글단이 조작한 겁니다. 조선족들은 최소 50% 이상이 독립운동가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앞으로 한 100년 정도 까방권 줘도 돼요. 왜냐? 그들의 부모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왜 중국과 우리를 갈라놓으라고 할까요? 친하면 지들이 위험하니까. 지금처럼 친하면 지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 혐오, 조선족 혐오는 일본의 공작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천지 이야기, 그리고 세금과 예산, 그리고 노벨상 김대중, 이 순으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가끔 언젠가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는데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대 국경일이요. 다 아시겠죠 이제. 날짜 순서대로 1번, 그 다음 어린이날 아닙니다. 제헌절, 그 다음 개천절, 그 다음에 아헤 한글날. 그쵸. 예, 5대 국경일 이렇게 있는데요. 한글날은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날이에요. 그쵸. 또요, 세종대왕 관련된 일종의 기념일이 있어요. 스승의 날. 우리 세종대왕 생신이에요. 예, 스승의 날.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리고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55%가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이 함께입니다. 24%가 세종은 지시만 했다. 17%가 세종대왕이 몸소 만들었다. 정답이 뭡니까? 예, 이제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할게요.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그러죠. 여론조사인데 공론화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입니다. 공론화라는 건 뭐냐면요, 진실과 배경지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검사한테 검찰청을 폐지해, 좋니 싫으니? 이렇게만 물어보면 여론조사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악독하게 굴었는지, 또 좋은 일은 뭐 했는지, 그런 걸 다 얘기해주고 과정을 공론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는요, 이런 공론화의 함정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한테 누가 좋아요? 정치 여론조사를 해요. 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바로 그겁니다. 공론화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드러내는 여론조사예요. 자, 세종대왕이 모소하셨어요. 개천절은요, 임시정부가 정한 건국기원절입니다. 고조선 기원일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 임시정부에서 정했으니까 그렇다고 넘어갔어요. 광복절은요, 말 그대로 해방기념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광복절이 건국절이라는 새끼는 죽여야 돼요. 나중에 왜입니까? 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니죠? 애가 건국한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이 새끼들이 바로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거 보세요. 8.15 해방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8.15 해방기념일 1주년 때 1946년 때 담화문을 낸 겁니다. 8.15를 뭐라고 불렀어요? 해방기념일이요. 예, 이 당시는 독립운동가들이 서서히 살아 있었고 친일파들은 다 쭈구리가 됐으니까 해방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발표한 날, 드디어 올해부터 제헌절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혁명, 우리 지난번에 촛불 말고 빛의 혁명 했잖아요. 응원봉 들고. 그 이후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헌절은 쉬는 날이 맞아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리고 3.1절 3.1운동 기념일이죠. 이게 빡치는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누누이. 자, 이거 보세요. 1949년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게 보면 대통령 이승만 써있고 3.1절 대통령 이승만. 이때 3.1절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3.1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정답이십니다. 예,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서력 1920년, 그리고 대한민력, 대한민국 달력, 임시정부 1년 차 1주기 때 발행한 대한민국 달력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3월 1일을 국경일, 그리고 3월 1일을 독립선언일이라고 나와요. 이게 맞는 거죠. 즉 임시정부에서는 3.1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립선언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래서 1920년 임시정부에 발행한 대한민국에 보면은 3월 1일은 독립선언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인현 3.1혁명,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그 3.1절에 대한 명칭을 정할 때 김인현 3월 혁명 등이 큰 흐름이었고, 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항쟁, 조국현. 자, 이 세 가지는 다 맞는 말이죠. 3.1 혁명, 3.1절 혁명, 3.1 항쟁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이거를 독립운동으로 바꿔온 겁니다. 운동으로. 운동. 여러분, 운동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하자고 온 국민이 으쌰으쌰 했다는 소리예요. 3.1 운동이라니요. 3.1절 날 뭔가 행사,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뭐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운동이에요. 근데 새마을 운동, 3.1 운동, 3.1 그 독립 기념일을 이렇게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임시 헌법 3.1 절로 할지 3.1 운동으로 할지 설왕설래 하다가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3.1 운동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자,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제냐면요, 1776년 7월 4일입니다. 이때 13개 식민지 대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의하고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승인한 날로 이들은 독립 인디펜던스 데이를 삼습니다. 근데 독립선언서를 읽은 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죠. 근데 이들은 13개 주 대표만 했어요. 여러분, 13개 식민지가 바로 여기 미국 동부의 뉴욕, 뭐 이런 여기 뉴저지 이런 일부의 극히 일부. 미국 51개 주잖아요, 지금. 그 중에 13개만 일부만. 한 25% 정도만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서에 13명의 사인이 들어간 게 독립선언일이래요. 미국인들은 이래요. 이게 바로 국뽕이에요. 과도한 국뽕. 미국에서. 아니, 미국 전체 51개 주도 아니고 그 중에 딱 13개 주만. 그리고 또 뭐 국민들 전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표들만 모여서 뭐 발표한 것도 아니야. 사인 13개 한 게. 이들은 근데 위대한 미국식이 탄생의 날 하고 지랄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 볼까요? 3.1 독립기념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도자 33인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낭독했죠. 일단 우리가 이겼어요. 얘네는 13명, 우리는 33명.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한 3배 많아 이겼어요. 그리고 얘네는 국민들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일반 시민들 200만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자, 전국 220개의 시군 중에서 211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운맛이라고요. 예, 우리나라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좀 독하고 좀 이상한 고춧가루 맛 같은 게 있어. 이상한 매운맛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 당하다가도 뭔 일 있으면 일어나서 다 나라 정비하고, 그렇죠? 그런 맛이에요, 바로.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13명 모여서 사인한 거 끝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33명 모였고 전국에 200만. 여러분, 이 당시 전국 200만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20%라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벌인 게 우리 3.1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3.1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1 절이 아니라 3.1 독립기념일이 맞고, 그리고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왜 혁명입니까? 자, 일단 희생자가 이때 7, 8천이고 수감자가 약 5만이 생겼습니다. 전국, 왜 수감자가 5만이냐? 전국 감옥이 5만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외쳤던 구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자, 만세는요, 만년 동안 건강하라, 황제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중국 뭐 권륜이 황제 만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한테는요, 천세. 세종전하 천세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세를 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죠? 고종황제. 예, 고종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수립하고 이때부터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 고종황제 생일이라든가 이때 고종황제 만세,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세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독립만세죠. 대한독립만세가. 요 민국 독립만세는요, 3.1 혁명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고민은 국호였어요. 국호. 왜냐? 당연히 일제가 우리 주인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일제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니까 혁명인 거예요. 더 이상 고종 황제도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백성이 주인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이죠.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조 국가에서 봉건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급속히 발전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왕조 국가에서 봉건 국가, 즉 각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일본의 다이묘 같은 영주 국가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민주국가로 가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왕조에서 민주공화정. 우리는 왕이 마음에 안 들으면 왕 모가지도 따봤어. 이런 나라예요. 민주주의 보세요, 지금. 예, 한 두 번 정도 대통령 갈아치웠죠. 아, 3번입니다, 정확히. 이승만이요. 그런데 4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승만은 탄핵 2번 당했어요.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1번 탄핵당했어요. 지랄하다가 돈 쓰고 막 여자 만나고 그러다가 임시정부 대통령일 때 1번 탄핵당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4.19 의거로 하야했죠. 이승만은 2번 당하는 그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대단해 아주. 예. 자, 그래서 이 백성민자가, 자,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상형문자인데? 네? 노예 맞는데 이게 어떤 모양? 상형문자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계집 여자는 여자, 그 엄마가 아기 안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나리를 짜는 해 모양이고, 이 백성민자는요. 예, 눈목자, 눈을 찌르는 창이에요. 눈을 찌르는 창에서 나왔어요. 고대 중국에서는요, 노예를 잡으면 한쪽 눈을 창으로 찔러서 실명시키고 도망을 못 가게 했어요. 거리감각이 사라져서. 그래서 백성민은요, 노예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슬픈 단어예요. 그리고 이 민과 반대되는 단어가 황, 제, 왕, 군, 신, 관, 리, 사. 이게 민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민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래요. 이 민이.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더 이상 이딴 놈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호에서부터 아예 우리 국민들의 독한 기질이 들어있어요. 니들이 내 눈깔 찔러? 우린 니네 뭐가 찢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감히 대통령 따위가, 어디 감히 국회의원 따위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가 부리는 종일 뿐이에요. 예,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우리는 100년 전부터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3.1 혁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먼저 전 국민에게 민주국가로 독립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근데 여러분, 전 국민이 이 3.1 운동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3월 1일 날 일제 만세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예,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3.1 혁명 이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화의 근본 같았던 혁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것만 갖고 인문학 강의 3번 했어요. 정답이십니다. 역시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근데 이거 기념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를 지나 경상도로 왔거든요. 전라도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시작했고요. 충청도는 1월 3일에 시작했고요. 경상도는 1월 6일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한지 기념일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예, 서로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1 운동은요. 3.1 이 만세 운동은요. 이 3.1 독립기념 선언서는요. 우리 교회 인프라를 사용했어요. 예, 우리 어느 교회든지 복사기 인쇄기 있다 그랬죠. 그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종대왕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있죠? 한글로 돼 있어요. 누구든 다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 되어진 독립선언서,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선 말에 유행했던 한글 문학들로 인해서 대중들이 의식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태어나서 왜 지들만 저기 왕이고 지들만 우리 이렇게 백성이요? 이런 거 있었던 겁니다. 의식들이 깨어나는 차에 교회를 통한 3.1 독립선언서가 확 퍼지니까 이거요 하고 다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줬고요. 두 번째, 일제가 큰 충격받았습니다. 얘네들 병신인 줄 알았거든요. 밟으면 밟힐 줄 알았거든. 근데 밟으니까 더 꿈틀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만 시범타를 조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 국민이 일어나. 그렇다고 전 국민을 죽이면 우리가 식민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빼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단 통치, 무력으로 고문하고 그랬대서 아이 그러지 말고 그래 알았어. 좀 우리 좋게 하자. 어? 우리 그냥 우리가 1등, 니네가 2등, 니네 세금만 조금만 더 내면 안 될까? 라고 유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3.1 혁명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의 독립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카이로 회담 때 강대국들이 모여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담하는데 그때 류우국 어디죠 지금의? 오키나와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 오키나와 지금 일본이죠. 원래 류우국이라는 독립국가였어요. 근데 류우국은 독립운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할 때 류우국 어떻게 야 얘네는 뭐 좋다는데 뭐 내비둬. 조선은 어떻게 할까? 야 쟤네는 독해. 쟤네 독립 안 시켜주잖아? 그럼 쟤네 또 폭탄 던지고 난리칠 거야. 장제스 중국에. 야 맞아. 우리 100만 군대가 못한 거를 얘네들 안중근에서 윤봉길에서 다 죽여버려서 얘네 무서운 놈들 건드리지 마. 얘네는 독립해줘 라고 했는데 반대한 새끼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예, 우리한텐 개새끼가 맞아요. 그 당시 장제스 총통은 니네 안 당해봐서 그래. 얘네 얼마나 독한 새끼들인데 독립시켜야 돼. 소련도 오케이 독립시키자. 근데 미국이 그래 반 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1 운동이 없었으면 우린 독립 못했어요. 네. 자 이게 세계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저 식민지가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말도 안 돼 라면서 중국 상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브라질, 상파울루, 싱가포르 등등등 1등 언론지에서 일면에 다뤘어요. 우리 3.1 혁명을. 그만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충격 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두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막은 거 2등. 3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주의 회복력입니다. 최근에 비태혁명. 자, 그래서요. 독립 선언했으니 다음은 정부가 필요하겠죠. 독립 선언했으니까 정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가니까. 정부를 만들자. 임시정부 만들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일 활동은요. 의병이 아니에요. 독립전쟁입니다. 정부 대 정부에.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맞는데 안중근 장군도 맞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장군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다 독립군 소속의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중국, 인도, 대만이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요. 중국의 오사운동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 3.1 운동이. 그리고 인도 총리였던 네루. 간디 친구예요. 아 저렇게 해서 독립하는 거구나 라고 영감을 얻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에펠탑이죠.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흉물이었다 그래. 흉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명물이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거요.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자유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더블린 첨탑이 뭔지 아십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첨탑인데 그냥 높기만 해요. 높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에펠탑이나 자유여신상 위에 올라서 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첨탑은 몇 미터밖에 안 돼도 높기만 해요. 그냥 이게 뭐냐? 잉글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영국보다 더 잘 살게 된 날을 기념하며 세운 탑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러면 3.1 혁명 100주년 때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치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초기였어요. 예, 탄핵당하고 바로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반성하자, 우리 기독교 반성하자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때 했던 게 3.1절 100주년 기념을 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이거라도 하자고, 교회에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계속들이 생겨나면서 또 망쳤죠.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꾸준히 이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가 독립을 했고, 독립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어떤 정신을 우리나라를 세웠고, 그게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새끼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제가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합니다. 멍청한 그리스도인 말고요. 구원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땅에서 이상하게 태극기 들고 이상한 데가 쫓아다니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이용당할 줄 모르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멍청한 그리스도인, 정말 소름 돋도록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식하지 않도록 이 무식 타파 운동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인문학 강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3.1운동 107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솔의 회성에서 얘기했죠. 내놔라. 내놔라. 그랬더니 저는 내놔라 할 때 저보다 훨씬 전문가잖아요. 뭐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내놔라 했더니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3.1혁명 107주년 인문학 강의, 세계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제일 앞에 아틀라스 로버트가 경례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잠수함도 보이고 KF-21 태극기도 보이고 K-팝, 코스피, 저기 예 혜성이가 만으로 해왔길래 15,000으로 바꿔라. 예, 코스피 15,000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한 가지 꼼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혜성이 한소리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소리가 이딴 식으로 끄적거린 거예요. 발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우리나라 있고 세계 선장하고 있고 여기 글씨 써. 코스피 올라가서 만하고 여기 뭐 현대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소리가 이렇게 콘티를 발로 그렸나 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발로 그려서 혜성이한테 주니까 혜성이가 이걸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다 그런 거야, 혜성아. 자, 그래서 우리의 인문학 강의는 내년에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이건 왜 그래요? 이런 주제도 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제를 막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딱 꽂혀야 잘 되거든요. 그러다 뒤집은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금요일 밤에 뒤집고 토요일 밤에 뒤집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어제도 살짝 흔들렸어요. 어제도. 오늘 3.1절만 아니었으면 어제 분명히 전쟁 이야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이 딱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질문, 제안, 예, 신청, 주제 신청 받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식 타파 운동 올해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